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상회담 슈퍼위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그리고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여기서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늘 국내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기도 했었고요.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한미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 87분간의 회담을 진행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셨던 부분이 총 투자 패키지 이 3,500억 달러를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좀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상보다 선방했다, 잘했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우선 현금 투자가 2천억 달러 그리고 조선업 협력에 1,500억 달러가 지금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된다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단계적으로 좀 집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달러 유출에 대한 부담감은 상대적으로 좀 적어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사업의 진척도에 맞춰서 분할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힘을 썼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SPC 구조를 활용해서 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까지도 마련했다라는 직접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정리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업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스가 프로젝트이겠죠. 신규 선박과 건조를 할 때 장기 금융을 활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덜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만 추진이 가능하고 수익 배분이 5대5로 나눠서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을 때는 비율을 또 조정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할 때는 재협의를 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과 미국의 협정보다 훨씬 더 좀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어제 정교장이 끝나고 나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외 거래 그리고 그 뒤에 전반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주들의 강력한 슈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요. 오늘 개장 직후에도 자동차, 조선 관련해서 주목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셨던 이 자동차 관세 15% 부품까지도 인하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품목 관세를 보게 된다면 의약품이나 목재 같은 것도 최혜국 대우를 이제 받는다고 합니다. 무관세 부품은 항공이라던가 제네릭, 복제 의약품, 미국 안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세적인 부분에 훨씬 더 자유로워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가 지금 잘했다라고 이야기 듣는 게 농업 분야의 추가 개방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대만과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지금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X를 통해서 글을 제기했는데 반도체와 관련한 협의안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한국 정부에서 지금 최근까지로 지금 기사가 나온 걸 쭉 보게 된다면 입장을 발표했는데 지금 대만과 유사한 수준인 거 맞고 관련돼서 문서를 지금 작성하고 있다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좀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오늘 오전 11시에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1시간 40분간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나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중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두 명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만나게 된 것인데요. 2019년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건데 두 인물의 발언들을 보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에 대해서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중국 주석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많은 것에 중국과 이미 합의하고 있고 더 많은 합의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가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농담식으로 뼈있는 농담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데 그거는 좀 불리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과 친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발전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 비전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를 두 사람 모두 다 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관세나 히토류, 펜타닐, 대도 틱톡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긴장감이 완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만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 모두 다 침묵을 지켰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트럼프와 시진핑 6년 만에 되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주목을 하셨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는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오늘부터 일정을 좀 소화하게 되는데 11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고요. 박근혜 정권 이후 처음으로 방한을 한 것입니다. 남은 이벤트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와 함께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중 정상회담도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결과 11월 1일 날 진행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주요 의제를 보게 된다면 FTA 2단계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많은 투자들, 특히나 엔터 관련된 기업, 게임주들 들고 계신 분들이 주목하시는 게 한한령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과 관련된 연료 공급을 우리나라가 미국에 요청을 했고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죠. 중국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에 계속해서 기자회견 진행하고 언급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에 지금 또 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 대만과 관련돼서는 두 사람 다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서 한중 기업인과의 만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현, 구강무, 김동관과 같은 그룹들의 총수들이 집결하고 중국에서도 뭐 배터리라던가 아니면은 중국 원자재 관련된 총수들도 함께 하는데 이 자리에 시진핑이 나와서 총수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또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제시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과의 이벤트는 11월 1일 날 집중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컨퍼런스 콜을 발표해서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HBM 공급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컨콜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반도체 부분을 가장 주목하실 것 같아서 HBM과 파운드리 관련된 언급들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HBM3E에 대해서 전 고객 대상의 양산 판매를 준비 중이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전 고객 안에 엔비디아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20개월 만에 공급망에 진입을 한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3분기 HBM 판매량이요.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8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내년에 HBM 고객사의 수요까지로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중요한 건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계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다가 HBM4에 대해서도 전 고객사의 샘플을 현재 출하 중이라고 하는데 삼성의 이러한 이야기로 인해서 오늘 HBM과 관련된 모멘텀이 좀 다시금 부각받고 있고요. 파운드리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렸었는데 선단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3분기에 역대 최대 수준에 달성했고 2나노 대형 고객사를 확보해서 4분기에 매출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요.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호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반도체 시장의 랠리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담아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젠슨 황 CEO가 내일 CEO 서밋에서 발표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과 강남에서 치맥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젠슨 황과 이재용의 관계가 점점 더 좀 뜨거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저녁이고요. 서울 강남의 깐부치킨에서 치킨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깐부라는 게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왔던 말이죠. 동료라든가 파트너를 뜻하는데 수많은 치킨집 가운데서 깐부치킨을 고른 이유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AI 동맹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로봇과 관련돼서 현대차와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젠슨 황이 내일 CEO 연설 예정인데 이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이 기뻐할 발표를 할 것이다라는 기자 인터뷰를 했었죠.
과연 기뻐할 발표가 뭘까요?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HBM 시장 지금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후발주자로 진입했지만 공장 자체가 생산 능력 자체가 세계 1위인 만큼 HBM 시장의 파이를 훨씬 더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 루빈이 내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인데 HBM4 12단이 과연 어느 회사가 좀 더 많은 파이를 가져갈지에 대해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사상 최대 실적 3분기에 내놨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즉 증권가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내일 젠슨 황 CEO의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반도체 기업들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가능할지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